안녕하세요. 상큼한 시사방송 시사플러스 집들입니다. 네, 저희는 진행을 맡은 구한이 서승현입니다. 와! 네, 오늘 좀 세상 멋진 대학생과 좀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출연자가 누군지 모르고 딱 제목만 봤는데 누군지 바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강구희 회원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부희입니다. 야, 네, 그래서 언제나 좀 이 사회에서 목소리 내고 이런 정말 멋진 대학생으로서 좀 오늘 이 자리에 모셔봤는데요. 지난 총선 기간 때 또 선거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거운동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구속까지 되고 지금은 또 보석 상태로 보석 기간이라고 좀 알고 네, 있는데요. 맞습니다. 구속된 이유를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난 4.15 총선 당시 이제 대학생들이 좀 공정선거를 촉구하기 위한 캠페인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120만 원 금품 제공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된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좀 공개 질의하고 또 관련해서 좀 그런 사실들 국민분들께 알리는 1인 시위나 이런 거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어쩌다 보니까 오세훈 후보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그게 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선거운동 방해다 이렇게 해서 검찰에 어쨌든 누군가가 검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보면 웃긴 게 선거가 이제 끝나고 결국에는 오세훈 후보가 낙선으로 이제 끝났잖아요. 120만 원 금품 제공을 한 혐의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건 혐의니까 계속 수사를 해야 되는 사실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 끝나고 6월 1일쯤에 이제 어떤 일간지인가 어디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이 떨어진 이유, 낙선의 이유가 대진년 때문이다 이렇게 진짜 실제로 두 가지 이유를 댔는데 대진년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하다, 촉구한다 이렇게 말을 언지를 남겨두고 끝 마무리를 했는데 그 6월 1일자였어요, 그게. 근데 6월 2일에 저한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6월 4일에 이제 제가 영장 실질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황상 이 선거 정말 떨어진 게 대진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이런 정황을 좀 만들기도 했고 어쨌든 그 상황 때문에 그 6월 4일에 이제 결국에는 영장이 떨어져서 저와 이제 아직 안에 있는 유선민 오빠도 이제 함께 같이 이제 구속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친일정당, 애국정당 어느 정당입니까? 바로 미래통합당입니다. 이번 당신들의 출마한 오세훈 후보는 120만 원 금품 제공 혐의가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한 후보입니다. 범죄자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해명을 요구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제 입장은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또 보니까 또 울컥하기도 하고 오세훈이 너무 어이없기도 하네요. 너무 웃기지 않았나요? 제 입장은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네, 말로 못해. 네, 그래서 좀 방금 영상을 보고 왔는데 그 당시에 좀 어떤 마음으로 이런 1인 연설 시위를 했는지 그리고 또 실제 시민들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이제 본 선거 전에는 주로 1인 시위로 진행을 좀 했었고요. 1인 시위를 할 때는 어쨌든 그때도 선거법 자체가 제약이 많다는 걸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이제 문구 토론도 많이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아까 그 영상을 봤듯이 저희는 그냥 늘 하던 곳에서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그 건대역 오세훈 후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저 오세훈 선본 측에서 좀 불법 촬영을 먼저 학생들이 그냥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데 좀 먼저 해서 학생들이 이제 그거를 지워달라 요청하는 그 사이에 이제 분란이 생겨서 저렇게 좀 일이 커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좀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다들 이제 처음에는 어쨌든 120만 원 금품 제공도 120만 원 금품 제공이고 그리고 워낙 어쨌든 오세훈 후보가 소속되어 있는 당이 미래통합당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하면 다 어떤 당인지
이제 알잖아요. 친일 정당이고 적폐 정당이라는 걸 다 우리 학생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이번 총선에서만큼은 반드시 좀 청산하자 이런 마음으로 좀 1인 시위를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본선거 이제 시작했을 때는 정말 이 피켓도 못 드는 이 선거법상 피켓도 못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아무것도 안 들고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냥 이 육성 연설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들 이제 막 처음에는 창피해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실 길거리에서 나 혼자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소리를 지른다는 것 자체가 다들 어색하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막 옛날에 페북스타 이런 애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걸 이제 내가 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정말 목적을 가지고 내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되게 처음에는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을 때 이제 후련함도 있고, 그리고 정말 자신들이 이제 배워왔던, 그리고 자신들이 정말 꿈꾸는 세상을 막 말하는 정말 장이었어요. 자유롭게 말하는. 그래서 아까도 막 말에 나왔지만 사사건건 일본편 드는 친일정당, 미래통합당 단 한 표도 주지 말고 일하면서 죽지 않을 권리가 있는 세상, 이런 것들도 어쨌든 노동 관련해서나 뭐 다양한 참사에서나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오던 게 미래통합당이었잖아요. 적폐 정당인 이름대로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 정당이 반드시 좀 청산되어야 되는 염원을 담아서 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면 하면서 점점 더 마음이 뜨거워져서 처음에는 소심하게 했다면 나중에는 말도 길어지고 막 정말 일장연설, 내가 막 어디 사람 한 명 한 명 다 이제 생각을 바꾼다는 마음으로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막 새내기 친구는 처음이고 무섭기도 했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한 명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바꾼다면 어쨌든 며칠간 했는데, 열흘간 했는데 그 10명의 사람이라도 바꾼다면 나는 너무 보람차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내기 친구가. 그래서 와, 이런 마음으로 정말 적폐청산에 이런 마음으로 임한다면 진짜 우리가 바라는 세상, 국민들이 바라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마음으로 좀 했던 것 같고요. 시민분들 반응도 진짜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라이브로도 했지만 그 서울의 소리 라이브로도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우리가 하는 1인 육성 연설을 좀 했었는데, 서울의 소리 방송을 보시고, 그리고 아니면 대진역 페북 라이브를 보시고 이제 갑자기 이제 막 택시에서 막 어떤 분이 내리세요. 그래서 막 내리셔서 갑자기 이 봉지를 주시면서 바나나 우유를 가득 이렇게 담아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우시면서 막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면서 막 이런 분들 너무 많으시고, 지나가다 너무 무심코 막 2만 원을 이렇게 툭 주고 목 상하니까 이거 따뜻한 거 사 마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시민분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캠페인 다 끝나고 이제 집 가는 길에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저희한테 밥 꼭 사주시고 싶으시다고 해서 밥 사주시는 시민분도 계셨고, 그래서 댓글도 엄청 막 난리였고, 그리고 엄청 막 핫했고, 막 이런 대학생들 없다, 막 이렇게 너무 과분한 사랑? 진짜 친구들, 우리 대학생들 말로는 우스갯소리로 부모님한테도 이런 사랑을 안 받아본 것 같은데 국민분들께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광진구 이제 광진을 오세훈 후보 구역에서 했는데, 거기가 이제 막판에 한 중후반쯤에는 오세훈 후보 지지자들도 엄청 많아서 공격도 엄청 심했어요. 기본 학생들한테 쌍욕이나 뭐 폭언, 뭐 이런 거는 뭐 다반사고, 막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막 들이밀면서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이 카페에서 쉬고 있으면 거기까지 들어와서 몰래 촬영하다가 막 들키고 막 이런 경우가 진짜 다반사였어요. 그리고 거기 선분 측에서도 막 와가지고 뭐 시비를 건다거나 막 이렇게 막 학생들한테 뭐 위협적으로 행동을 한다거나, 막 학생들이 1인 육성 연설을 하면 너무 유치하게 어른들이 와서 막 2번 오세훈 막 이런다거나, 아니면 막 옆에서 더 막 유치하게 하는 거죠. 막 오세훈 후보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사실 그런 게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뭐 신경도 쓰이고, 막 마지막에는 실제로 어떤
여학생은 실제로 폭행을 당했단 말이에요.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 폭행을 당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학생들이 기죽을 수도 있고 사실은 무서울 수도 있고 선뜻 또 앞에 나서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분노로 작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국민분들이 지지를 많이 해주시고 댓글로나 실제로 정말 사랑을 느끼잖아요. 막 갑자기 달려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을 보면서 사랑을 느끼다 보니까 더 마음을 뜨겁게 내서 대학생들이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서 다른 학생들 다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들 힘든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너무 오늘 하루 너무 알차고 국민분들이 이런 사랑을 줬다. 다들 배틀했어요. 우리 음료수 뭐 받았는지 배틀할 정도로 나는 바나나 우유 10개 받았다. 나는 유자차 받았다. 막 이렇게 이런 말을 같이 할 정도로 진짜 뜨거운 사랑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아니 듣다 보니까 이 제목 있잖아요. 네. 세상에 이런 멋진 대학생도 있다. 네. 이거 너무 적절한 제목이었네요. 네, 그래서 좀 뭐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예전 방송에 최혜진 대표가 나와서 얘기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적법한 절차를 걸쳐가지고 했던 선거운동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가서는 진짜 생목으로밖에 안 했고 근데 그래서 아마 구속 같은 거는 예상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딱 구속영장 청구됐다라고 해서 구속 네. 결정까지 됐을 때 그때 심정이 좀 어땠는지? 저도 진짜 많은 이들이 기대했겠지만 저도 기대했어요. 구속영장이 당연히 기각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무섭지도 않았어요. 워낙 정말 아까 말했지만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과 지지가 있었던 대학생들의 실천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디 하나 내가 이제 뭐 누구를 뭐 때렸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정말 적법했고 합법적이었던 실천이어서 당연히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구속영장이 3명 중 2명에게 이제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저도 그날 밤 유치장에서 화가 많이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어쨌든 1인 시위라는 게 이제 헌법상에도 보장이 된 국민의 기본 권리이고 아무리 이제 문구가 문제가 된다고 해도 저희가 이제 선관위랑 계속 끊임없이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피드백이 들어왔으면 그런 거 안 된다 이렇게 됐으면 다음날 바로 시정하고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걸로 구속 사유가 되나 싶기도 하고 검찰 측의 주장이 경찰 조사에서 다들 묵비권을 행사했다. 다들 이제 입을 맞췄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번은 이런 1인 피켓팅을 하는 중에 경찰들이 막 불법 체증을 하고 막 미행하고 그리고 어떤 경찰관은 성희롱 발언까지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제 국가인권위에 제소를 했어요. 당시 이제 광진경찰서였는데 광진경찰서가 이런 짓을 했다. 대학생들의 합법적인 운동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했다. 이렇게 해서 국가인권위 제소를 했는데 그것도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법을 함부로 본다. 그러니까 법 위에 있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구속 사유로 이제 넣더라고요. 실제로 영장실질검사 안에 들어갔는데 그런 얘기를 검사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근데 너무 그것만 들어도 어이가 없잖아요. 어떻게 진짜. 이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자기소개 아니에요? 그냥 자기소개? 경찰이 자꾸 오만방자하게 어디 국민 위해 아니 서려고 묵비권은 심지어 권리 아닌가요? 권리? 네, 그래서 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전 진짜 제가 7, 80년대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치장에서 어쨌든 빨리 기각될 거니까 나가면 이제 또 이제 많은 내 친구들과 이제 회포를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영장이 이제 떨어진 걸 보고 결국에는 아직까지 적폐청산이 안 되고 이제 검찰개혁의 목소리도 뜨거운데 검찰개혁이 안 된 이 상황에서의 한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직 우리 사회에는 너무 적폐가 많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15 총선 때 어쨌든 범민주개혁 세력이 이제 좀 승리를 하고 국민들도 굉장히 기뻐하셨잖아요. 미래통합당이 104석밖에 가져가지 못한 상태에서 막 진짜 거기 우울해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많이 기뻐하시고 정말 이제
우리가 촛불혁명 이후에 정권 교체했던 것처럼 점점 사회는 나아지고 있구나 이런 희망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은데 이거를 정말 무참히 짓밟는 듯한 양 이거를 정말 또다시 법을 이용해서 검찰이 대학생들의 입을 막고 국민들의 입을 막는 현실에 대해서 정말 많이 화가 났던 것 같고 네, 저도 이제 그 당시에도 그렇고 재판을 하면서도 그렇고 단순히 이제 대학생들만 가둔 게 아니다 이거는 어쨌든 후보도 자기를 뽑아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도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당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 금품 제공 혐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국회의원 후보라면 그런 말들도 듣고 뭐 아까처럼 블로그에 자기 글이 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거나 아니면 책임 있는 행동을 좀 내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뻔뻔하게 계속 후보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도 대진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국회의원 자격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 너무 많다는 게 적폐들이 많다는 게 지금의 좀 현실인 것 같아서 네, 좀 분노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진짜 검찰도 검찰인데 그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줬던 사법부도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약간 경찰도 근데 진짜 짜증났어요. 맞아요. 그때 말씀하셨을 때 그 밖에서 다 같이 그 구속 이제 영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구치소로 네, 갈 구치소로 때 이송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다들 잘 가라고 인사해 주려고 앞에 서 있었는데 그 시간을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맞아요. 앞당겨가지고 미리 빼돌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힘든 구속 생활이 또 이어질 텐데 그런 거를 잘 막 보내주지 못했다 이런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어쨌든 대학생으로서 이런 구속이라는 게 엄청 낯설었을 것 같은데 이런 구속 생활이 또 어땠는지 많이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뭐 어쨌든 대진년이 작년에 이제 미대사관저 투쟁 방위분담금 투쟁으로 작년에 4명이 이제 구속이 됐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도움이 많이 돼주셨어요. 편지도 많이 해주시고 유치장 접견도 와서 어떻게 생활하면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셔서 처음에는 사실 낯선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데인지 전혀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뭐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생활이 펼쳐질지 기대할 수도 없는 그랬던 곳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 처음 들어가자마자 2주간은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독방에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독방에서 격리 상태로 있다가 이제 나중에 2주 지나서 다 같이 지내는 방으로 좀 옮겼는데 어쨌든 저는 밖에서 친구들이 이제 대진년 회원들, 대진년 동지들이 같이 계속 정말 저를 한 번도 보지 못 신입 회원들도 저한테 막 언니 뭐 얘기로만 들었는데 이런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막 편지를 보내주고 어쨌든 가족들도 놀랐겠지만 너무 다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면회 오실 때마다 자랑스럽다고 해주시고 이러셔서 저도 안에서 막 혼자 있다라는 느낌을 한 번도 든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늘 밖에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해주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구치소 안도 결국에는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제 여사에 있다 보면 진짜 되게 다양한 사연들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게 정말 범죄 미화 이런 건 아니고 진짜 대부분 다 돈 때문에 들어온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연들을 또 하나하나 들어보면 먹고 살기 위해 그런 생계를 위해 정말 뭐 돈을 빌렸는데 못 갚는 경우가 바로 사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 저도 가족이나 이제 뭐 친구들한테 많이 편지를 했었는데 이 법정에 이 사람들이 아니라 돈이 섰으면 좋겠다. 왜 이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 생활, 그런 정말 국민들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거기 안에 있는 저는 다 언니들이라고 불렀어요. 언니들은 다 자기들이 밑바닥 인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밑바닥 인생을 보면서 내가
대학생으로 또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좀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또 실천을 해나가야 하는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에서 구추 생활이 또 막연하게만 했었는데 또 그렇지만 않고 또 다른 또 사람 숨쉬는 곳이어서 또 그런 다양한 또 사회의 한 측면을 좀 본 것 같아서 많이 공부도 되고 더 시야도 넓어지는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같이 이제 같이 이제 영장을 받아서 한 이제 오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같은 건물에만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뭐 편지를 주고받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냥 안에서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낸다더라 이런 얘기만 들어도 아 나도 더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이상한 애로 많이 뽑혔거든요. 2주 이제 코로나 격리되면 다 울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전 너무 밝게 들어와가지고 밝게 들어왔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스쿼트를 해가지고 운동한다고 스쿼트 해가지고 쟤는 참 이상한 애라면서 근데 그런 저의 밝음과 어쨌든 잘 지낼 수 있었던 건 진짜 밖에 있는 국민들과 동지들의 헌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저도 맨날 늘 그 사랑을 어떻게 갚아 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런 사랑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길은 어쨌든 제가 이런 생각과 가치를 대학생의 패기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정말 국민이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이 이렇게 멋진다. 정말? 네, 그리고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함께 구속됐는데 아직 나오지 못한 유선민 오빠 이제 한 분이 남아 계시는데 네. 좀 이런저런 생각이 되게 많을 네. 것 같아요. 좀 어떠신지. 그래서 저도 그게 이제 정말 그냥 오후에 편지 쓰고 있었는데 들었거든요. 보석이 인용이 됐다고 이제 들었는데 제일 먼저 물어본 건 이제 같이 들어간 이제 유선민 오빠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근데 기각이 됐다고 이제 들었을 때 아 정말 너무 막 진짜 어떤 반응을 일단 그냥 우는 것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울고 나오기 직전까지 울다가 이제 나오면서도 발걸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어쨌든 혼자 거기 안에 생활을 알기도 알고 뭐 저도 이제 아까까지만 해도 뭐 지낼만 하다는 것도 뭐 알긴 알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단절되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되고 그리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진짜 처음에는 이제 너무 속상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슬픈 마음과 속상한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근데 이제 안에서도 그랬듯이 안에서도 그냥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돼 주었듯이 이제 지금도 보내주는 글들이나 뭐 편지로나 읽어보면 진짜 마음이 많이 끓어오르는 게 많이 저도 느껴지는데 안에서 어쨌든 지금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에 가장 힘든 제약이 많고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어쨌든 그 신념을 버리지 않고 이어나가고 있는 게 지금 유선민 오빠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쨌든 그 안에서 그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것만큼 나도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도 그 마음이 이제 변치 말고 더 큰 마음으로 보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처음에는 이제 슬픈 마음이 컸고 나오고 나서 한 몇 시간 뒤에는 화나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어떻게 뭐가 다르다고 그 사람이랑 내가 뭐가 다르다고 나는 인용을 하고 그 사람은 기각을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마음에 정말 화가 났고 사법부에 대한 화가 났고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남은 이 재판도 어떻게 임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과제나 주어진 투쟁이나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지금 코로나가 또 다시 심해져서 재판이 좀 연기되고 막 이럴 조짐이 보이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하루빨리 좀 재판이 진행이 돼서 그 유선민 오빠와도 하루빨리 좀 얘기를 터놓고 하고 싶고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서도 중간중간 말씀해 주셨듯이 뭐 이런 마음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받은 사랑을 국민들한테 또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조금 여쭈고도 싶은 게 앞으로 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또 어떤 활동들을 할 계획이신지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진짜 그 안에서 어쨌든 뭐라 그래야지? 정말 많은 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이 부끄러운 말들을 너무 많이 써주기도 하시고 어쨌든 이런 저희가 구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제 국민분들이 다 같이 이제 다른 뭐 연대 단체들이나 국민분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 막 기본 50명 이렇게 와주시는 거 보면서 아 진짜 나는 큰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지난날의 총선 투쟁과 지금의 법정 투쟁 그리고 앞으로의 재판까지 보면 우리는 정말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이 어쨌든 아주 튼튼한 뒷배로 있고 저희는 이제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배우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진짜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 건 배우라기보다는 우리의 뒤에는 국민들이 있어서 절대 무섭지 않다라는 좀 말을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을 늘 보답하기 위해서 좀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나와서도 빨리 적응을 하루빨리 해서 내가 그 전에 그 총선 투쟁에도 진짜 국민분들이 많이 좋아하셨잖아요. 대학생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대진연이 진짜 많이 사랑받는 단체인데 사랑받는 이유를 보면 너무 적법한 시기에 국민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실천하고 정확하게 그걸 들어주는 젊은 대학생들이어서 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대진연이 그리고 대진연에 속해 있는 제가 한 사람일지라도 좀 열심히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아직도 걱정이 많으시지만 어쨌든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에 불쏘시개가 된 이상 더 뜨겁게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아직 지금 국회에서는 계속 이제 미래통합당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고 사사건건 국정을 잡고 있는 현실이고 그 100 몇 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너무 많이 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고 검찰개혁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너무 많이 지금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루빨리 좀 바뀌고 개혁이 되고 그러기 청산이 되고 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계속 뜨겁게 투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활동을 해나갈 것 같아요. 굴하지 않고. 네,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제목 참 잘 뽑았네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이런 감사합니다. 멋진 대학생도 있다. 바꿔주시면 안 돼요? 세상에 이런 멋진 대학생들도 있다. 역시 오빠도 멋있어. 여기는 다 멋있는 대학생이잖아요. 아니세요? 네, 어쨌든 오늘 방송은 좀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유선민 오빠께서 나오시면은 이제 같이 방송 출연해서 이야기 나누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